제 어머니는 69세 때 밤마다 온몸을 긁느라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 목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는 사막처럼 갈라지고 가려움증은 점점 더 심해졌죠. 여러 병원을 전전해도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꾸었을 뿐인데 어머니의 고통이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목욕 횟수를 줄인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42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평생 믿어온 매일 목욕해야 건강하다는 상식이 60세 이상에게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위험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행운이 깃듭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72세로 여전히 현직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김영호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니 부디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60세 이상 환자 중 85%가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니 바로 매일 목욕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이 습관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저를 찾아온 76세 이봉순 할머니는 밤마다 가려움증으로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청결을 무척 중요하게 여겨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심하게 갈라지고 가려움증은 극심해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제 진찰 결과 이봉순 할머니의 피부는 물론이고 다른 많은 노인 환자들의 피부 질환 역시 지나치게 잦은 목욕으로 인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파괴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노인 환자의 피부 질환 중 무려 90%가 잘못된 목욕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크게 변화합니다. 특히 피부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피부에 충분한 수분과 유분이 있어 매일 목욕해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피부의 수분 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20대의 피부가 약 15%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60세 이상에서는 5% 이하로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부의 회복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가 손상되어도 1일 이내에 회복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회복에 3일에서 7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매일 목욕을 하게 되면 피부가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손상을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79세에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밤마다 고통받으셨습니다. 여러 피부과를 방문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어머니를 진찰했을 때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문제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만 목욕하자는 제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평생 매일 목욕했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의학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마지못해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시기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가려움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갈라진 피부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가려움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지 목욕 횟수를 줄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닙니다. 제가 42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한 결과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목욕하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목욕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욕 습관의 문제는 단순히 피부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변동은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압 조절 능력은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혈압이 급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지러움과 실신, 심각한 경우 낙상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 진료실을 방문한 박중호 할아버지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72세 박 할아버지는 일찍 아침마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목욕 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 목욕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하강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목욕을 피하고 가능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체온과 혈압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간입니다. 또한 식사 직후 목욕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2시간 내 목욕은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어 어지러움과 실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69세 최영자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식사 직후 바로 목욕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가족에 의해 빨리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경미한 뇌 손상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 역시 위험합니다. 목욕은 예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시기는 식사 후 최소 1-2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질병 상태에서의 목욕은 심각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나 발열이 있을 때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낫는다고 믿고 계시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미신입니다. 75세 김정숙 할머니의 경우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뜨거운 물로 목욕했다가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발열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체온이 더욱 상승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은 질병과 싸우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데 여기에 목욕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을 주면 회복이 더욱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의 목욕 역시 피해야 합니다. 과로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움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지친 상태에서는 간단히 얼굴과 손발만 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상황은 술을 마신 후의 목욕입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낮아지는데 여기에 뜨거운 물로 목욕까지 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2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바로 집에 돌아와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다 목욕 중 갑자기 심장마비가 발생했고 다행히 아내가 신속하게 발견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목욕을 완전히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소 3시간 이상 경과한 후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권장하는 건강한 목욕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목욕하지 말고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목욕은 가급적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하는 것이 혈압 변동을 최소화합니다. 셋째,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은 피하고 식사 후 한두 시간 지난 후에 목욕하세요. 넷째, 몸이 아프거나 피로할 때는 전체 목욕 대신 간단한 부분 세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기나 발열이 있을 때는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술을 마신 날에는 목욕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 최소 3시간 후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씻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목욕 습관 외에 노년기 피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피부에서 생성되는 유분이 크게 감소하므로 목욕 후 보습제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달라고 조언합니다.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 손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8세 박수자 할머니는 심각한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대로 이틀에 한 번 목욕하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신 후 2주 만에 피부 상태가 놀랍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야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보습제는 고가의 제품보다는 순한 성분의 제품이 좋습니다. 향료와 색소가 없는 바세린이나 세라마이드 함유 제품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라주는 습관입니다. 또한 목욕 시 사용하는 비누나 바디워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거품이 나는 제품은 피부의 천연 유분을 지나치게 제거하므로 순한 비누나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너무 오래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씻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노인 환자들 중 상당수가 목욕과 관련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개선된다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74세 이민우 할아버지는 평생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욕 중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져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원인을 분석해보니 뜨거운 물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년기에는 체온과 비슷한 37도에서 38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손등에 물을 묻혔을 때 뜨겁지도 춥지도 않은 온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목욕 시간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30분 이상 장시간 목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5분에서 10분 사이의 짧은 목욕이 가장 권장됩니다. 너무 오래 목욕하면 피부의 천연 보호막이 손상되어 건조함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는 샤워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욕조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일어날 때 현기증을 느끼기 쉽고 미끄러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샤워할 때도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안전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 환경은 노인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욕실은 집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적절한 조명,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설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욕실 문은 안에서 잠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6세 최영자 할머니의 사례는 이러한 예방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욕실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지만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가족이 빠르게 발견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노년기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피부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게 되는데 하루에 최소 6잔 이상의 물을 마셔야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8세 정미영 할머니는 평소 수분 섭취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갈라지고 염증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6잔의 물을 마시도록 조언한 후 한 달 만에 그녀의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그리고 오후와 저녁에 각각 한 잔씩 마시면 하루 목표 수분량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영양 섭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C, 이는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단백질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등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 식품을 매 식사에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통한 비타민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며 비타민 E는 피부의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시금치, 브로콜리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 노출 역시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적당한 햇빛 노출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노출은 피부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산책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와 긴 소매 옷을 착용하여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합니다. 걷기, 수영, 가벼운 요가 등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목욕 습관과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요약하자면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매일 목욕하는 대신 이틀에 한 번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길게 목욕하기보다는 짧게 씻는 것이 피부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 술을 마신 후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는 목욕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혈압 변동을 최소화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내적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적절한 햇빛 노출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제가 42년간 의사로 근무하며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한 경험에서 나온 이 조언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정보를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환영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봐요.